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5G 테마의 6월 주도주 논리를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이면 상당 부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장세를 끌고 있던 그 바이오 테마 쪽으로 상당 부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죠. 거래 상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이후서부터는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바이오에 쏠려있던 매기가 다른 테마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매수의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하반기 이후를 고려한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5G 테마가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5G 테마 6월 주도주 논리, 6월 중 주도주 3가지 이유, 랠리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마련이 돼야 되고, 필요 조건은 저는 이제 기술적 완성도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술적 완성도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차트를 우리가 분석하는 목적은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KMW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 KMW는 5G 테마 내에서 가장 캐퍼가 크고 또 상징성도 크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기술적 완성도도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 가장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충분 조건인데, 역시 아무리 차트가 좋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붕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이제 명분 혹은 이제 모멘텀이 이제 작아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5G 테마 같은 경우는 1분기하고 2분기하고 다른 여타 테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소외가 됐는데, 또 사실 실적도 그렇고 좀 이슈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 이후에 글로벌 모멘텀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잠시 후에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급의 역학관계예요. 역학관계가 되겠는데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가 지금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혹은 이제 삼성 바이오리스 기타 등등 누가 뭐래도 사실 오늘 과열 신호가 많고요. 저희 회사 주력주 중에 하나가 핵심 주력주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저희가 이제 6만원대 이제 추천해 드렸는데 오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일도 못 간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봐서는 결정적인 매도 타임이라고 보거든요. 여하튼 간에 조정 가능성이 높겠고, 그동안에 쏠려있던 바이오에 쏠려있던 매기가 과연 이제 반도체로 갈지 5G로 갈지 내일부터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5G 테마 쪽이 기술적 완성도라든가 상당 부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부터 오늘 이제 5G 테마를 좀 방송한다고 미리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하튼 간에 바이오 섹터가 조정을 받는다면 5G 테마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 최적의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유망주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KMW도 굉장히 좋은데 HFR이 단연코 이제 탑픽이라고 봅니다. HFR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이제 2018년도 영업이익이 30억 정도였는데 2019년도 영업이익이 20억이에요. 거의 한 50% 정도 줄었어요. 줄은 가운데서 매도세가 이제 많이 소멸됐다고 보는 거죠. 또 반대로 보면은 이제 같은 연장선에서 수급 체계가 이제 강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보고서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0억이 넘어간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거든요. KMW는 굉장히 좋죠. 좋은데 작년에 실적이 너무 많이 좋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HFR, 5G 테마가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전개가 된다면 HFR보다는 이제 수급적으로는 좀 KMW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요, 5G 종목들을 의외로 또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나머지는 다 팔고 굳이 산다면 HFR과 KMW 비중을 6대4 혹은 이제 7대3 요 정도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기타 네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이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누차 이제 강조를 해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멘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멘토가 중요하고, 여하튼간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특히 주식을 좀 배우면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늘 저희 체험 VIP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영감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역순으로 해야 되겠네요. 수급적 역학관계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제 KMW 간의 이제 우리가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19일이 주가가 최저점을 통과했죠.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그때는 이제 그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갔어요. 다 같이 동반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KMW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제 보였죠.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함께 2년 동안에 계속해서 가격하고 이제 가격 조정을 이제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화살표 표시 시점서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전개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지금 차트를 이제 한 화면에다가 두 개를 타 보니까 좀 짜부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가격 폭이 좀 작아 보이는데 그거는 여러분께서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특히 이제 갭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갭상승이 일어나면서 거래도 좀 제법 많이 터지고 있는데 내일 이후서부터 무조건 못 간다는 건 아니죠. 확률적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80% 이상은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바이오 테마 전반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 전반이 조정을 보인다면 그 매기가 일단 그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일단 그 상대적으로 이제 5G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그 화살표 표시 지역서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한 반면에 KMW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양상을 보였죠. 이 조정도 지금 작아 보이지만 역시 차트를 좀 짜부를 시켰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역시 감안해 보시기 바라고요. 가격 조정과 단기적으로도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보인 상태에서 상승 전환된 초입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된다 안 된다, 오른다 많이 오른다 안 오른다를 떠나서 KMW 기준으로 봐서는 KMW가 또 이제 그 5G 테마를 대표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기술적 완성도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모멘텀들,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 증권사 좋은 보고서들이 나온다든가 혹은 뭐 특별한 어떤 그 수주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다면은 어떤 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반합 논리,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헤겔이 만든 변지법이죠. 헤겔의 관념론적 변지법이라고 하죠. 정반합,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가 상승, 반은 이제 주가 하락, 합은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는 역사와 마찬가지로 정반합 논리에서 이제 반복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그 KMW 주봉 차트고요. 작년 초부터죠. 작년 지금 막 2월, 3월서부터 시작된 건데 실적이 이제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019년도 실적이 18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 과정이고 이 오르는 과정에서 매수가 포화를 이루게 됩니다. 매수가 무거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돼요. 안타까운 게 대중들의 대부분이 거의 한 8분응선 전후에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는 과정에서 취해버려요. 학습화가 됐기 때문에 대중들이 집단사고가 KMW 거의 뭐 주가의 거의 상투분 8분응선, 9분응선에서 다 매수에 가담하게 되죠. 그래서 여전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워진 것을 가볍게 하려면 반드시 반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반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반으로도 부족하죠. 이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반합 논리로 본다면 정반합 아주 그 전형적으로 FM대로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합이 끝나면 합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합에서도 무너진 경우가 많은데 합이라는 것은 그동안 반의 과정에서 매도 우위죠. 계속해서 매도 우위에서 매도 매수 균형점을 이용합니다. 그 균형점이 다시 이제 합 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파동론으로 본다면 큰 틀에서 본다면 상승 충격 1파동, 조정 2파동, 그다음에 상승 충격 3파동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을 강조를 많이 해드려요. 상승 충격 3파동은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장비주는 좀 틀립니다. 장비는 사실 1파동이 일반적으로 많이 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장비는 하여튼 그 일회성 매출이 좀 많이 확보가 되죠. 소재 같은 경우는 한번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면 이제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계속해서 공급하거든요. 근데 장비는 한 방에 실적이 좋지만 그 이후서 어떤 새로 어떤 신규들을 또 창출하기 때문에 장비들은 좀 그런 차원에서는 이익의 질이 좀 소재라든가 부품 이런 소모성 있는 부품보다는 이익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역시 그 KMW가 제일 좋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순위 본다면 이제 HFR이 낮다고 보는데 KMW로 설명드리기가 이제 편해서 그런 거죠. 또 5G 테마 내에서 상징성도 있고요. 자, 일봉 차트입니다. 최고가가 이제 그 8만 원이었죠. 작년 9월달 8만 원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이 전개가 된 상태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 금년도 1월달, 2월달도 오른다고 뭐 많이들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그 배열들 한번 이동평선 배열들 보면 전형적인 혼조 배열이죠. 혼조 배열을 지나서 다시 역배열에서 지금 최근에 보면 완전히 정배열 상태 혹은 정배열 전환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평선의 배열도는 우리가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거죠. 전형적인 정배열 전환 상태고, 그 다음에 이평선의 결집도도 완벽하죠. 단기 이동평선들이 똘똘똘 뭉쳐있고, 그렇죠. 그리고 맨 아래 120일 이동평선이 깔고 있고, 경기선, 그 다음에 60일선, 수급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휴선 등등해서 단기 이동평선 완벽하게 결집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동평선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동평선의 방향성이 우하향 과정이라면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통계적인 거죠. 특히 제가 이평선 분석하면 이제 마티 슈발츠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죠. 그 스탠포드의 주최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3년 연속 1등한 사람입니다. 모든 주식의 비밀은 이동평선 안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동평선도 굉장히 제가 보기엔 그 뭐랄까 역동적이고 또 상당 부분 철학적인 의미까지 좀 내포하고 있는 그런 기법인 것 같아요. 자, 먼저 KMW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자 자료입니다. 어제 나온 보고서죠. 뭐 밑줄 친 부분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만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은 뭐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당초 투자가들이 기대치에 못 미쳤죠. 지금 뭐 그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그런 거고, 그런 부분이 일단 주가에 이제 선 반영된다고 보고, 주가는 미래 가치 선 반영이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반기 이후를 도모하자 이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같은 그 지역별 6, 7월 매출 흐름이 지역별 네트워크 카펙스 뭐 우리가 투자죠. 투자 전망을 감안할 때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이 된다. 근데 그 증가율은 이제 그 작년이 최고였죠. 2018년 대비 2018년도는 적자에서 2019년도 뭐 대폭적인 흑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죠. 시기의 문제이지 올해 내 매출 발생은 이렇게 보인다. 이게 이제 뭐 언제 발생되냐 그런 문제, 당장 내일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 1년간은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문화 확산 및 트래픽 폭증으로 지금 이제 뭐 비대면 시장을 의미하는 거죠. 언택트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5G 투자 증대가 예상이 된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실적이 상당히 낙관적이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6, 7월 단기 매출 전망을 토대로 보면 하반기 실적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이다. 이게 이제 하나투자증권 보고서인데요. 제가 이제 그 KMW 같은 경우는 보고서가 신규 보고서 나오면 다 읽어보거든요. 근데 하나투자증권이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뭐랄까 좀 버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좀 목숨 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결국 중국, 국내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매출이 실적을 결정할 공산이 큰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든가 국내라든가 이제 일본, 중국은 6월 이후 매출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이 이렇게 보이고, 미국, 인도 역시 아무리 늦어도 연내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바로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지금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성장 동력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각국마다 경쟁적으로 좀 덤벼들 가능성이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제 2018년도는 적자였죠. 260억 적자에서 작년도 영업이익 무려 260억 적자에서 1360억 흑자였어요. 이렇게 주가가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217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탄력이 2018년도에서부터 2019년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도 보면 흐름이 좋아요. 근데 장비주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항상 유념을 두셔야 돼서 1파동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3파동이 1파동보다는 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항상 염두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영업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F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주봉 차트인데요. 저점의 기회가 지금 출발점 2019년도 한 2월 3월서부터 5G 테마가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뭐 누런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런색으로 보면은 저점의 기울기가 저점의 어떤 그 추세 저점이 다 일치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제 그 빨간 시점에서 저점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채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역시 그 1분기, 2분기, 2분기까지 좀 저조하다가 3분기 이후서부터 글로벌 모멘텀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점의 기울기가 이제 가파르게 좀 될 가능성이 높겠고, 역사적 고점이 42,000원인데요. 42,000원 돌파 가능성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놓고 한 2, 3일, 뭐 한 일주일 정도 물려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최근에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또 이제 그 반도체 쪽, 비메모리 쪽 비중이 높은 분들은 불만이 좀 많죠. 근데
그냥 적당히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못 참아내는 거죠. 주식은 그 인내의 싸움이 여러분들 그 시간의 싸움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저희가 뭐 하루 이틀 맞추면은 우리가 주식을 하루나 이틀을 정말 잘 맞춘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됩니다. 3년, 아니 3년도 필요 없어요. 1년 만에 제가 보기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갖고 오는 건 아니고 넘어가자. 이거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단호합니다. 하루 이틀 주가를 맞출 수 있다면, 예? 1년 내에, 내가 지금 투자금이 1억 정도라고 하면 1년 내에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순서가 좀 잘못돼. 이거는 이제 HFR입니다. HFR.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5월 18일자 이제 보고서인데요. 뭐, HFR 보고서가 지금 한 3개 정도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5G 투자가 미뤄진 만큼 속도는 빨라지죠. 앞서도 제가 그런 힌트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프라죠. 5G 같은 이제 통신 인프라고 이게 또 경쟁 관계에 있어요. 글로벌 경쟁 관계. 그리고 이제 비대면 언택트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국가마다 지금 그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파르게 지금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5G 테마 전반이 6월 중에 최저점에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G 사이클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지연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 자,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그 최근 보고서인데요. 좀 영업이익이 좀 줄었어요. 2018년도 영업이익이 30억에서 2019년도 2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이제 그 이후의 보고서를 보면 이제 한 200억이 넘는데 140억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20억에서 140억으로 증가하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만약 이 전망치하고 100억 정도만 넘는다 하더라도 500%가 넘는 거죠. 100억만 되더라도 500%가 넘는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주가는 역사의 고점은 당연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HFR 하이투자증권 4월 20일 보고서입니다. 최근에 나온 보고서 제가 3개를 요약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5G 시대는 4G 시대보다 기직수가 몇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죠. 예상이 되고, 프론톨 장비 매출도 4G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프론톨 장비라는 것은 일단 그 비용을 프론톨 장비를 이제 도입하게 되면 비용을 30에서 한 40%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안정성도 상당히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 다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HF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버라이즌이라든가 혹은 이제 일본의 버라이즌, AT&T, 그 다음에 뭐 일본의 NTT 도코모, 도코모 이쪽에 레퍼런스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당연히 뭐 도입되는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독보적인 프론톨 관련해서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향 5G 프론톨 장비 공급이 가시화됨에 따라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상이 된다. 이게 이제 4월 20일자지 하이투자증권 보고서인데요. 영업이익 보면 이제 2018년도 30억에서 20억, 그리고 240억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 보니까 아까 140억이 나왔었죠. 뭐 140억 정도만 나오더라도 뭐 대단한 거죠. 하나투자증권 잘하는데 하나투자증권도 먼저 영업이익을 보시면 똑같았어요. 근데 어제자 보고서에서 영업이익을 100억을 빼버렸어요. 뭐 코로나를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상당 부분 이제 불확성이 이제 많이 증폭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투자가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통신 인프라이기 때문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어떤 5G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뭐 바로 좀 어떤 좋은 어떤 소식들이, 낭보들이 좀 전해왔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는 사실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죠. 이노와이어리스는 역사의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제가 이제 한때 이노와이어리스도 이제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이노와이어리스는 지금 매수 관점에서는 상당히 저도 개인 같아도 못 살 것 같아요. 오이솔루션은 이제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오이솔루션을 사는 것보다는 오이솔루션하고 사실 어떤 KMW하고 굉장히 흐름이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오이솔루션, 단기적으로는 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오이솔루션보다는 KMW가 훨씬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FHRC 같은 경우는 사실 파이발 불확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미국에서 워낙 제재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RFHRC는 3월 초에 주력주를 편입했다가 잘 빠져나왔어요. 팔고
RFHRC 팔고 이제 HFR로 간 거죠. 뭐 HFR도 뭐 최근에 뭐 재미는 없는데 여하튼간에 RFHRC는 제가 보기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교체하는 쪽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진 시스템은 사실 좀 정체성이 좀 떨어져요. 뭐 5G도 맞는데 뭐 다양한 분야, 뭐 자동차 쪽도 하고 뭐 스마트폰 쪽도 하고 다양하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5G 좀 정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포트폴리오 안정성 차원에서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뭐 5G 테마 중에서는 다소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죠? 장이 뭐 변동성이 워낙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전화도 굉장히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좀 여유롭고 좀 너그럽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체험 VIP 관련해서는 하여튼 단언하고 근데 혼자 하신 거보다는 훨씬 낫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